الجمهور بهذا الشكل وكان يستحق.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더 졸전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은 한국 대표팀의 불안한 경기력은 이번 경기 초반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다소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전반 13분이 되어서야 양팀의 첫 슈팅이 나왔는데요. 전반 후반부터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몇 차례 만들면서 경기는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중 포착된 손흥민의 표정과 모습을 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 몇 차례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지만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불안하게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1분 만에 실점하고 말았는데요. 계속된 공격에도 사우디의 수비에 막히던 한국은 결국 후반 54분 조규성의 극적인 헤더가 성공했습니다. 왼쪽에서 서령우가 넘겨준 헤더 패스를 조규성이 머리로 받아 사우디 골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했으나 최악의 골 결정력으로 무득점에 그쳤던 조규성의 대회 첫 골이었습니다. 이 골은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연장전에서도 승자는 가려지지 않았고 이번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사우디와 1대1로 경기를 끌어가다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결국 승부차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모두 두 번째 킥커까지 성공했고 세 번째부터 희비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조현우가 사우디의 세 번째 키커 사미 알나즈이를 막아냈고 한국 세 번째 키커로 나선 조규성은 골을 넣으며 한국이 3대2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조현우의 선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네 번째 키커 가리브의 슈팅을 다시 한번 몸을 날려 막아냈고 한국의 네 번째 키커 황희찬, 사우디의 골망을 흔들며 마침내 한국이 4대2로 승리해 8강행 티켓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 태극전사들의 투지가 그대로 드러난 정말 어려운 8강전이었습니다. 조현우의 완벽한 승부차기에 대해 전 세계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매체들부터 유럽 축구 전문 매체들까지 이번 극적인 승리를 거둔 드라마의 주인공은 조현우라고 극찬했습니다. 조현우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겨서 기분 좋다. 승부차기를 막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축구는 결국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매체 프랑크랭커 알게마이네는 클린스만의 한국 선수들은 용기를 가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말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다. 클린스만의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탈락시키고 8강에 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 덕분에 유럽 매체들도 이 경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 역시 2023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적적인 한국의 승리로 이강인과 그의 동료들이 8강에 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과 만친이라는 레전드 출신 감독들의 대결 또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감독은 1990년대 각각 독일과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이름을 날린 선수 출신입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1964년생 동갑으로 현역 시절 세리에A 무대에서 함께 경쟁하기도 했죠. 지도자로선 만친이 감독 경력이 더 화려하지만 선수로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더 나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우디전은 명장들의 대결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치니 감독은 조현우가 사우디 3-4번째 키커의 슈팅을 연속으로 막아내자 바로 그라운드를 떠나버렸습니다.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패배를 직감한 듯 경기장을 벗어나 버렸죠. 이번 아시안컵 감독 가운데 연봉 1위는 3천만 유로, 우리 돈 약 430억 원을 받는 만치니 감독인데요. 만치니 감독은 경기장을 일찍 떠난 데 대해 사과한다. 경기가 끝난 줄 알았다고 말해 연봉값도 못한다며 더욱 비난을 받았죠. 현재 만치니 감독의 인스타그램에는 사우디 축구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그가 일찍 경기장을 뜬 이유에 대해 사우디 선수들이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치니 감독은 역습을 통해 추가골로 승부하겠다는 전술을 세웠으나 사우디 선수들은 선제골 1점만을 믿고 후반 내내 그라운드에 쓰러져 나뒹굴었고 걸핏하면 경기장에 들어눕는 침대 축구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만치니 감독이 사우디 선수들에게 제발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누우며 경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한편 틈만 나면 우리 선수들을 괴롭혔습니다. 사우디 선수는 황희찬의 멱살을 잡았고 밀쳐서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넘어진 황희찬은 주심에게 항의했으나
주심은 어떠한 경고 조치도 없이 넘어갔죠. 이 선수는 상습적인 듯 손흥민을 손으로 밀치더니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머리채를 뜯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이 패착이 됐습니다. 그들이 들어눕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후반전 추가 시간은 10분이나 주어졌고 체력이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점을 태극전사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지의 한국은 후반 54분 극적으로 1대1 동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매체 알자지라는 실시간 경기 장면을 전하며 한국의 놀라운 역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수들과 팬들이 대부분의 경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정한 승리는 한국이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극적인 동점골과 승부차기 승리로 경기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42,000명의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은 경기 내내 압도적인 응원을 펼쳤고 300명의 붉은 악마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우디 관중은 우리나라 선수단과 관중을 향해 시작부터 끝까지 야유와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우디 팬은 취재진을 향해 목에 엄지손가락을 대며 한국은 끝났다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했고 어린 팬들조차 손바닥에 원을 그리며 널려야겠다고 도발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퍼부었고 선수들에게 쓰레기와 물병을 던졌습니다. 선제골 이후에는 아예 경기를 보지 않고 한국 응원단에게 욕을 하면서 놀리거나 손가락으로 이를 표시하며 1득점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다 동점골이 터지자 사우디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국 응원단을 향해 깃발을 말아 던지기까지 했고 물건을 맞고 폭력을 당한 한국 응원단은 골룡포가 찢어졌고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축구 직관을 한 붉은 악마들도 이렇게 무례한 관중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러한 사우디의 방해도 한국 선수들을 막진 못했습니다. 알자지라는 그들은 킥오프 전 경기장 밖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내 야유를 보냈다. 한국 선수가 공을 터치할 때마다 야유 소리가 너무 커서 리야드까지 들 정도였다. 그런데 승부차기에 들어가자 눌려 있었던 한국 팬들이 갑자기 함성을 되찾았다. 사우디 팬들은 이미 8강과 4강 티켓을 구매했으며 아직 집으로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지만 한국 팬들은 사우디 관중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굿나잇 인사를 전했다라고 썼습니다. 조현우와 조규성, 경기 내내 선수들을 격려하며 눈에 꿀이 떨어지듯 후배들과 포옹하던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을 때린 사우디 선수들도 숨을 못 쉴 만큼 오랫동안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4~5만 명 사우디 팬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3일 호주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체력을 잘 회복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